주짓수 고수와 스모 챔피언이 격투기 룰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짓수는 무규칙 격투기 대회에서 그 강함을 이미 입증해 실전 무술로 인정받은 지 오래되었고, 스모는 상대방을 밀치는 방식으로 겨루기 때문에 실전적인 격투술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상당히 불공평한 매치입일 것 같지만, 만약 주짓수 고수와 스모 챔피언의 몸무게 차이가 140kg나 난다면 어떨까요?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을 것 같은 이 매치업은 지난 2004년 K1 다이너마이트에서 실제로 진행된 격투기 경기입니다. UFC 초대 우승자인 주짓수 고수 호이스 그레이시와 스모에서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틀인 요코지나까지 오른 아케보노가 종합격투기에서 붙다니, 주짓수와 스모 팬들은 물론 전세계 격투기 팬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기상천외한 대진이었습니다. 원래 K1은 킥복싱 경기만 여는 입식 단체였으나 2002년에는 일본 최대 격투기 단체인 프라이드와 협업을 맺고 종합격투기 경기도 개최하는데요. 이때부터 K1은 1년에 한 번씩 K1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으로 입식과 종합격투기를 모두 다루는 초대형 이벤트를 열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부분 일본 격투기 단체들이 그랬듯 K1도 종종 흥행을 위해 체급과 격투기 실력을 무시한 순수 흥행용 서커스 매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80kg 주짓수 고수와 220kg 스모 챔피언의 격투기 대결이 바로 대표적인 서커스 매치이죠. 오늘은 경기 먼저 함께 보신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르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경기 날짜를 기준으로 주짓수 고수 호이스 그레이시의 나이는 만 38, 종합격투기 전적 12승 1패 2무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스모 챔피언 아케보노 타로의 나이는 만 35으로 이전에 밥셉 그리고 무사시 등의 선수들과 킥복싱 경기를 치른 경험은 있으나 종합격투기는 이 경기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현대 종합격투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UFC 초대 챔피언이기도 한 호이스 그레이시가 격투기 경력으로는 확실히 앞서 보였죠. 참고로 두 선수의 몸무게는 140kg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키는 20cm는 차이가 나 키 183을 자랑하는 호이스 그레이시였지만, 멀리서 보면 마치 어른과 싸우는 어린이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으니 확실히 체격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두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킥을 날리는 그레이시, 아케보노의 기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케보노는 거리를 좁히려고 스모식으로 전진하죠. 그런데 그레이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예 들어 누워버리죠. 주짓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드 포지션. 주짓수는 다른 무술과는 다르게 누워서 할 수 있는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시가 깔려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불리한 포지션이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과연 기술로 140kg의 체급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220kg 거구에게 깔려있으면 움직이기는커녕 숨쉬기조차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레이시는 왼손으로 아케보노의 오른쪽 어깨를 꽉 잡고 오른손으로는 아케보노의 왼팔을 컨트롤해줍니다. 아케보노의 움직임을 봉쇄해버린 그레이시는 자세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는지 두 다리를 벌리고 왼쪽으로 허리를 빼줍니다. 슬슬 주짓수 기술을 걸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죠. 경기가 시작한 지 15초 만에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케보노는 그레이시가 빠져나온 쪽으로 똑같이 따라가고 다시 한번 깔아뭉개버립니다. 그레이시는 계속해서 왼발로 땅을 짚어주고 허리를 빼내어 왼쪽으로 탈출하려고 하죠. 아케보노가 몸무게로 완전히 짓누르고 있지만 그레이시는 계속해서 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레이시는 자신의 허리를 빼내면서 아케보노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그의 오른팔과 머리를 꽉 잡아주고 있으며, 옆으로 빠져나올 틈이 생기자마자 꽉 잡았던 손을 풀어주고 아케보노의 왼쪽 손목을 잡아 혹시 모를 파운딩을 봉쇄해버립니다. 완전히 옆으로 빠져나온 그레이시, 유리한 그라운드 포지션을 잡나 싶었는데 아케보노 순수 힘으로 그레이시를 밀쳐내며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야, 아케보노의 힘과 체중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한 대만 잘못 맞아도 KO라는 사실은 그레이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레이시의 전략은 최대한 스탠딩 상황을 피하고 일단 경기를 그라운드로 끌고 간 뒤에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서브미션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링 중앙에서 만난 두 선수,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방금 교전을 통해 아케보노는 그레이시의 움직임과 컨트롤 능력을 느꼈고 그레이시는 아케보노의 힘과 체중을 느낄 수 있었겠죠. 양 선수 서로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쌓였을 텐데 과연 전략이 바뀔까요? 양팔 쭉 뻗고 거리 재는 그레이시의 슬라이딩 킥. 하지만 발차기는 낚시였고 이번에도 그가 노린 것은 경기를 그라운드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220kg를 직접적으로 테이크다운 할 수 없으니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경기를 그라운드로 끌고 가려는 것 같죠. 아케보노는 아까처럼 어이없게 유리한 포지션을 빼앗길까봐 그레이시의 미꾸라지 같은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아예 그를 끌어안아 버립니다. 아예 못 움직이게 하겠다는 의도 같군요. 그레이시는 답답한지 펀치도 날려보고 아케보노의 머리를 밀어내며 틈을 만들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역시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때 그레이시는 날카로운 팔꿈치를 아케보노 팔 쪽에 쑤셔 넣으며 두 선수 몸과 몸 사이의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틈이 벌어지자마자 왼쪽 무릎을 올려 아케보노가 끌어안지 못하게 하는데요. 아케보노 선수는 틈을 벌리고 공격을 시도하려는 그레이시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다리를 잡아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누워서 껴안고 있는 것 같지만 두 선수의 공방 은근히 디테일하죠. 이때 그레이시는 오른다리를 올려 아케보노의 왼 어깨를 감아버립니다. 그레이시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어깨를 부셔버릴 수 있는 무서운 관절기인 오모플라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레이시가 더 이상 포지션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의 왼다리를 잡아보는 아케보노. 위험을 감지했는지 움직임이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그레이시는 누워서 아케보노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포지션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시가 의도한 대로 아케보노가 순간 방심한 사이 그레이시는 왼발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하고 아케보노의 왼 어깨를 공격하던 두 다리는 합쳐집니다. 아케보노 선수 일단 일어나서 어떻게든 포지션을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그레이시는 자신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아케보노의 어깨 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못 일어나게 함과 동시에 양다리와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비틀어 버립니다. 제대로 들어가는 관절기. 이러다 어깨 관절 나가버리겠습니다.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한 아케보노 선수, 더 버텼다간 심각한 부상을 당할 것이라고 느꼈는지 그대로 탭을 치고 맙니다. 본래 오모플라타라는 관절기는 다리만 이용해서 상대의 어깨를 꺾어버리는 기술인데 아케보노가 너무 커서 그런지 이번 경기에서 그레이시는 다리로는 어깨만 고정시키고 비트는 행동 자체는 양팔로 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아케보노 선수, 그래도 서로를 껴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케보노 선수 입장에서는 체급을 앞세워 스탠딩에서 220kg의 묵직한 펀치를 맞추거나 그라운드로 가면 파운딩으로 그레이시를 제압하여 경기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었을 텐데요. 그레이시는 아케보노에게 펀치를 날릴 틈도 주지 않고 경기를 계속해서 그라운드로 끌고 갔으며 경기가 그라운드로 간 뒤에는 아케보노 선수가 파운딩을 칠 수 없도록 양팔을 컨트롤해 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레이시는 계속해서 유리한 포지션을 점유하려고 옆으로 빠져나오고 틈이 보이자마자 다리를 올려 서브미션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야, 깔끔하네요. 기술이 체급 차이를 극복하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이 경기는 2004년 12월 31일 오사카 돔에서 열린 K1 다이너마이트의 메인 이벤트였는데요. 여담이지만 이날 대회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성훈 선수의 종합격투기 데뷔전도 같은 날 열린 것이죠. 이날 추성훈 선수는 전 IBF 복싱 챔피언인 프랑소 보타 선수와 붙었습니다. 보타 선수는 마이크 타이슨, 레녹스 루이스, 그리고 에반더 홀리필드 같은 레전드 선수들과 경쟁한 세계적인 헤비급 복서입니다. 참고로 이날 추성훈 선수는 1라운드 1분 54초 만에 안바로 격투기 데뷔전을 멋지게 장식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와이에서 태어난 아케보노는 스모 역사상 최초로 요코즈나까지 올라간 비일본인 스모 선수로 그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는 아케보노 선수의 첫 종합격투기 경기였으나 그는 K1에서 총 3번의 킥복싱 경기를 치르고 모두 패배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그는 킥복싱 전적 1승 9패, 종합격투기 전적 0승 4패로 통합격투기 전적 1승 13패, 다시 말해 7%의 승률이라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으로 격투기에서 은퇴합니다.
참고로 이 중 3번의 패배는 전성기 시절 최홍만 선수에게 당한 패배이죠. 사실 아케보노 선수는 흥행성을 위해 그의 격투기 실력에 비해 너무나도 유명한 선수들이랑 붙었고 경기 내용도 허무하게 지는 경우가 많아 순수 격투기 팬들은 아케보노의 스타성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날렸습니다. 하지만 아케보노의 어마어마한 스타성은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200kg가 넘는 체중을 자랑하는 거구가 격투기에 도전하는 모습에 흥미를 가진 대중들은 그가 경기를 치를 때마다 매번 채널을 고정했다고 합니다. 서커스 매치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이런 경기들 덕분에 격투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K1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고 일본 격투기 대중화에 매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봅니다. 참고로 아케보노 선수는 지난 2018년 3월에 심장에 큰 문제가 발생해 2주 동안 코마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건강 문제로 살이 60kg나 빠졌고 현재는 2다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는 심각한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로 아케보노는 언어 장애까지 발생해 한동안 아내의 도움 없이는 간단한 대화조차 할 수 없었으며 뇌에도 이상이 생겨 2005년부터 10년이 넘도록 활동한 프로레슬링 경력은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케보노 선수는 현재 만 51로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닌데 복합적인 건강 문제로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그마치 16년 전에 열린 80kg의 주짓수 고수와 220kg의 스모 챔피언의 격투기 경기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스모, 프로레슬링, 그리고 격투기 역사에 크게 공헌한 레전드 아케보노 선수의 건강이 호전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